채널 24K. 오늘은 알아야 국민 노릇도 한다. 우리의 나라꽃이죠. 국화. 무궁화에 대한 공부를 좀 같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이제 광복절 기념식장에서 그 중계된 모습을 지켜보면 참 가당치 않은 장면이 참 많이 눈에 띄는데요. 이날을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들 어찌하리 노랫말이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그냥 안 보시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우리가 광복을 하고 나서 지난 70년의 세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깎아 세운 70년의 세월, 이걸 송두리째 부정하는 소위 광복회 회장이라는 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 뒤에 이어서 이런 특별한 날에 그 특별한 날의 의미 하나를 새롭게 새겨서 국민들의 가슴에 감동 하나를 전할 줄 모르는 이 나라의 국가 원수라는 대통령, 그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불러대는 만세 삼창 소리를 듣기가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만세라는 표현은 동양에서 쓰고 있는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해서 기원할 때에 부르는 이제 감탄사죠. 대한민국 만세 그러면 대한민국이요 영원하라. 임금님 만세 그러면 임금님 영원히 사세요. 금수강산 만세 금수강산이요 영원하라. 자유 대한민국 만세 그럼 대한민국의 자유요 영원하라. 이런 뜻을 갖는 영원하라는 것을 영원할 때 내지르는 소리죠. 1만만자 세월 세자 만년의 세월 동안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영원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이 부른 만세, 뭐 보고 영원하라고 만세를 부른 걸까요? 앞에서 그들이 한 얘기 보면 대한민국 70여 년 역사 전부 통째로 있어서는 안 되는 역사였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영원하라고 해서 만세 부른 것 같지는 않았고, 그럼 뭘 대상으로 해서 만세를 부른 건지 참 짐작하기가 찝찝합니다. 결국 그들이 부르는 만세 그 진정한 심중 속에는 야 우리의 권력 이거야 영원해라 이러고 만세 불렀다는 얘기인가요? 그 밖에 어떤 집단을 대리해서 만세를 불렀을까요? 뭐라고 도대체 평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망국노들의 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우리 채널 24K에서는 친일 반일 논쟁에 대해서도 여러 번 다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상징물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 채널 24K를 열면서 태극기를 아십니까? 라는 프로를 2번을 이어서 방송을 하면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여기저기 내거는 이런 망발, 이거 국기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것 따위 이 자리에서 다 풀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최근에 이 광복회장이라는 자가 그리고 그 일당들이 저지른 이 무궁화에 대한 모욕,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무궁화 어떤 꽃인가 좀 정리를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까 합니다. 지금 때마침 무궁화의 계절입니다. 여름이죠. 여름꽃이니까요. 대개 7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10월까지 이제 피는 여름꽃인데, 지금쯤이면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천지에서 무궁화꽃을 여기저기서 볼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또 안타깝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궁화 얘기를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정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에 정리된 것이 그래도 가장 객관성 있을 것이니까 이러저러한 설들이 뭐 인터넷에 여기저기에 엄청나게 이제 돌아다니니까 난삽한 것을 좀 정리하고 가장 권위 있게 전문가들이 정리해 놓은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무궁화 꽃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궁화는 영어로 Rose of Sharon이라고 그러죠. 신의 장미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먼저 아마 아랍권에서,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 무궁화를 좋아하는데
그들에게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식 학명으로는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동남아에 가면 이제 대개 이 무궁화들을 히비스커스라고 하는데 그 발생지가 뒤에 붙어서 시리아쿠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시리아가 원산지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린네 분류를 할 때에는 학자들이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인도하고 중국이 아마도 원산지인 것 같다. 이쪽이 지금 다수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사전이 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 지구상에 걸친 자생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인도, 중국, 일본, 동남아 일대, 심지어는 미국까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주로 온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꽃입니다. 우리나라와 이 꽃이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그럼 언제부터일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 꽃을 사랑하게 됐을까? 이것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면 중국의 산해경, 주나라 시대 이 산해경도 언제 쓰여진 것이냐가 분명치가 않은데 가장 멀리 올라가는 기원이 주나라 시대부터 쓰여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계속 첨삭이 됐다. 이런 얘기죠. 천하의 이제 풍물이나 이거를 이제 적어놓은 전한 책인데 그 산해경 제9권에 보면 해외 동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챕터가 나타나는데 군자의 나라가 북쪽에 있는데 이 나라에 가면 훈화초. 중국에서는 옛날에 무궁화를 훈화초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훈화초가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진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산해경 그 부분 확인을 못했는데요. 브리테니카 사전에서 전하고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국의 이제 고금주라고 하는 또 그런 이제 기록이 산해경 비슷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군자의 나라는 지방이 1000리씩이나 되는데 무궁화가 많다.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나라의 문헌으로는 신라 효공황 때 그러니까 890년 서기 890년 어간입니다. 이때 신라 효공왕이 당나라 광종에게 이제 국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신라를 자칭을 해서 뭐라고 불렀냐? 근화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화향. 중국 사람들은 이 무궁화를 목근화라고 부릅니다. 목근화. 그래 이제 근화향 그러면 무궁화꽃이 피는 곳이라는 뜻이죠. 무궁화꽃이 피는 마을. 즉 이제 우리말로 오늘의 말로 바꾼다면 무궁화의 땅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죠. 이렇게 표현했다는 기록이 그 국서의 기록이 최치원 선생의 문집에서 발견이 되고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도 신라 시대 때부터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무궁화와 우리가 아주 가까이 지냈다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궁화가 근데 어쩌다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우리의 나라꽃이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명백한 기록이나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라꽃이라는 거를 정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그것이 뭐 언제부터 각국에서도 법정 나라꽃이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이제 나라꽃이 되고 이런 것이라서 그런 명백한 기록들이 대개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여튼 이 꽃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우리하고 가까이에서 우리 땅의 모습의 하나를 구성하는 그러한 이제 살붙이로 함께 살아왔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조선조 말에 와서 애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그 노랫말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친숙하시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이런 문구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나라꽃, 민족의 꽃의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죠. 그 다음에 광복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때의 삼부 요인들 그들이 타는 차, 그 수장들이 타는 차 맨 앞에 차량 등록 넘버판 각 수장들은 무궁화꽃을 거기다 장식해서 달았죠. 그리고 삼부의 휘장이 전부가 무궁화꽃으로 장식이 됐었습니다. 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이제 태극 문양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바뀌었습니다만 그 전까지도 모든 공무원의 휘장은
공문서 앞에도 전부 그 마크가 붙었죠. 무궁화 꽃 모양이 장식이 됐었습니다. 공무원 배지 자체가 전부 무궁화 꽃으로 디자인이 됐었죠. 그러던 것이 2007년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기법이 제정이 되는데요. 이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4항에 이런 조항이 들어가게 됩니다. 국기의 기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5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 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이 국기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나라의 나라꽃은 무궁화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국기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무궁화가 우리의 나라꽃이다라는 것을 명백히 하게 된 거지요. 이런 꽃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광복회 회장이라는 자가 참 어쩌다 광복회 회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어설픈 학자가 쓴 책, 두 얼굴의 무궁화라는 책을 또 뭐 자기가 식물학 전공자도 아닌데 또 감수를 했다고 그런다. 그래서 그 감수를 하면서 그 책을 추천사를 쓰는데 무궁화는 일본 꽃이니까 우리나라 나라꽃을 개나리나 진달래로 바꾸는 걸 생각할 만하지 않는가. 뭐 이런 글을 써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전 뭐 그런 책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혹시 보실 기회 있으시면 좀 저한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만. 하도 이제 기가 차지도 않고 쓰레기 같은 소리라서 아예 그냥 뭐 미친 소리가 하나 둘이냐 그들 입에서 나오는 게 그러고 덮어버리고 말려고 했는데 이 자가 광복절에서 또 이 헛소리 하는 거를 듣다가 보니까 70년의 대한민국 70년의 역사가 전부 뭐 친일의 역사다 이런 그야말로 삶은 소대가리 입에서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짓거리는 걸 보면서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 무궁화 얘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세계에 한 220여 개국의 나라가 있죠. 이 나라들이 다 각각 저마다 이제 나라를 상징하는 자기들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 상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3개 정도 가지고 있죠. 하나가 뭐니 해도 국기는 전부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네 나라를 칭송하는 국민들의 결집을 유도하는 국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라꽃, 국화. 그리고 어떤 나라들은 국목을 가진 나라도 있고 국가의 동물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도 있고 여러 가지 나라 상징물들을 다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이 그러면 그러한 나라 상징물을 전부 법률로 정하고 있냐? 그건 아니죠.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국기라든지 또는 국가라든지 이런 걸 법률로 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긴 하지만 나라꽃이나 나라동물, 나라나무 이런 거를 나라 법으로 정한 경우는 눈에 잘 띄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극기는 국기법을 만들어서 법률로 정했고 나라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상징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나라의 상징물이 되느냐? 그거는 일률적인 규정이 있지 않죠. 그 나라마다 가지는 역사, 문화, 그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정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 사이에 나라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고 선택이 되는 것이 그게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나중에 의회나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여러 가지 있을 때에는 우리 국론을 통일하고 여론을 결집하고 국민의 이 통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로 정해서 우리의 것으로 표상을 하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렇게 정해진 나라들이 몇몇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데는 국화는 없습니다. 근데 주화가 거의 다 있죠. 각 주마다 자기 주를 상징하는 이제 꽃들을 정하고, 이거 의회에서 정하고 이러기도 하지요. 그래, 이런, 나라의 상징물,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꽃이, 그러면 이제, 나라꽃이, 우리나라 꽃이 뭐냐? 이것 딱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하나뿐만이 아니라 2개, 3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우린 그런 나라꽃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흔히 일본의 꽃은 벚꽃이다. 그 어디에 그렇게 규정된 게 없지요. 그래서 일본에 공식적으로 너희의 나라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나라꽃이 없답니다. 일본에는 왕실을 표상하는 꽃은 있죠. 그건 국화입니다. 국화. 벚꽃이 아니지요. 그럼 일본에는 나라꽃이 없는 셈인가요? 그 나라 사람들이 벚꽃 그때 그렇게 좋아하면 그 국민들이 좋아하는 꽃 그래서 아마 벚꽃이라고 해야 될 거야.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미국의 나라꽃이 장미라고 의회에서 정한 적도 없고 행정부에서 정한 적도 없습니다. 각 주마다 이제 주꽃이 있는데 주의회들 이런 데서 정해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이제 우리 주의 꽃을 나라꽃으로 하자 뭐 이런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고는 합니다. 미국의 나라꽃은 장미예요.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미국의 나라꽃은 장미가 아닙니다. 장미는 뉴욕주의 주화일 뿐입니다. 공교롭게도 하와이의 주화는 그게 무궁화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됐건 사회가 됐건 주 단위가 됐건 이런 쪽에서 상징으로 하는 것은 그건 언제나 그 구성원들의 공통된 정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기에 한반도에서 이어졌던 긴 역사, 그 역사를 관통해서 만들어진 나라꽃 무궁화의 위치를 도대체 제가 뭔데 개나리로 바꿨으면 좋겠다, 진달래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따위 소리를 마구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특히나 우리에게는 이 무궁화를 우리의 나라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물은 3개가 있죠. 국기, 태극기, 국가, 애국가, 국화, 무궁화. 이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상징하는 표상이 뭐냐?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물게 이 국가 상징물이 하나의 이념을 표상하고 있다는 것. 표상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 이런 독특한 문화, 그리고 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태극기를 설명하면서 태극기가 표상하는 것이 바로 살아 움직이는 우주이고 그 우주를 우리의 상징으로 삼은 이유는 우주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한 우리나라도 그와 똑같이 영원하라라는 염원을 담은 것이고 태극기가 표상하는 가치는 나의 조국이여 영원하라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고 애국가의 가사를 보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을 정도로 영원한 시간 동안 하느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은 이 나라를 그 영원한 동안 지켜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여 영원하라, 내 조국이여 영원하라는 염원을 애국가 또한 표상하고 있는 것이다. 그 노래 속에 들어있는 무궁화 또한 그 나라와 함께 영원해야 할 것이며 꽃의 이름 자체가 바로 영원을 축복하는 것이다. 무궁화의 무자는 없을 무자고 궁자는 끝 궁자입니다. 끝이 없는 꽃, 영원을 표상하는 꽃, 영원히 피는 꽃. 그래서 이것이 나라꽃이 될 때 이 꽃이 이 나라의 내 조국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꽃이 되는 것이죠. 물론 무궁화라는 무궁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방에 가면 사투리로 이 꽃을 부르는 경우가 많고 이름이 한자로 만들어질 때에도 궁자를 어떤 궁자를 썼느냐 관자로도 쓰려고 했었다 뭐 이설이 참 많습니다만은 결정되기를 무궁 영원이라는 꽃 그 이름으로 결정된 것은 이제 달리 해석할 필요도 없고 바꿀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이 이 꽃을 무궁화라고 부른다는 거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영어권이나 기타권에서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부르고 있고 중국에서는 목근화라고 부르고 일본에서는 무쿠케라고 부른다. 일본에 무궁화 많습니다. 물론 이 위도상이 여기에 존재하는 나라들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으니까요. 이 꽃이 근데 우리나라의 꽃이었던 게 분명했던 것이
일제강점기에 일제강점 세력이 이 꽃을 그렇게 미워했고 그렇게 이 꽃을 못 심게 했고 보급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었습니다.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 나라의 꽃이 널리 그렇게 퍼지질 못한 거죠. 그런데 뜻이 있는 많은 이 나라의 애국지사와 전문 학자들이 이 꽃을 배양하고 보급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궁화 꽃의 종류만 170여 종을 지금 길러냈고 보급하고 전국에 퍼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꽃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 사이에도 오해가 있습니다. 이 꽃은 말이야 잘 자라지도 않고 뭐 기껏해야 크기도 많이 자라면 한 4m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거 그렇다. 그리고 벌레도 잘 먹고 참 꽃이 왜 이렇게 약해.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요. 참 모르시는 얘기입니다. 동남아에 가면 동남아에는 이 나무가 아주 거목으로도 자란다. 그래서 무궁화 나무로다가 나무 조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자라죠. 저희 집에도 인도네시아 여행하면서 제가 사온 이제 인도네시아 여신 목각이 무궁화로 된 게 하나 있습니다만 이 꽃이 그렇게 약한 꽃도 아니고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한 꽃입니다. 그런데 유독 진딧물과 요 몇 가지에만 좀 약해요. 그러니까 깨끗하게만 공기 관리하고 깨끗한 곳에만 심어주면 결코 그렇게 함부로 병들고 알아눕는 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꽃은 굉장히 다양한 약재로도 쓰이는 그런 꽃입니다. 이 꽃이 꽃봉오리일 때에는 그걸 가지고 우리 조상들은 떡도 해잡수고 요리를 해잡수였어요. 이 무궁화꽃의 껍질 가지고는 해열제라든지 이런 약재로도 쓰는가 하면은 고급 종이를 만드는 한지를 만드는데 당나무로만 하는 게 아니라 고급 종이는 이 무궁화 껍질을 가지고도 만들었습니다. 참 유용하지요. 그리고 꽃도 얼마나 그 꽃이 질 때 참 깨끗하게 지는 꽃이 드문데 이 무궁화 꽃이 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단정합니까? 다시 꽃봉오리 모양으로 돌아가서 턱 떨어지죠. 깔끔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 많은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선택된 우리의 상징을 오늘에 와서 그걸 흔들려고 하는 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러한 긴 세월과 그렇게 많은 인구의 의견을 마음대로 무시하거나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자는 없을 것이려니와 왜 그들이 그러한 시도를 하는지, 왜 태극기를 없애고 한반도기를 걸어야 속이 편안하며 그들은 왜 무궁화가 그렇게도 밉살스러운지, 왜 애국가를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들의 심보를 정확히 우리는 꿰뚫어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고 그들의 이러한 무도한 시도를 단호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의 민족의 역사, 문화, 의식 이런 것들이 모두 위협받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명백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거리들의 의도 속에 숨어있는 추악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체성을 분쇄하려는 의도, 그 결과로서 얻어내려는 자신들만을 위한 권력의 덕점, 이러한 탐욕을 우리가 읽어내고 막아내는 데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